네, 시장이 참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저항 바로 맞고 비트코인이 다시 5만 9천 달러대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5만 9천 달러가 깨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에서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까지는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 몇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인 악재를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50일 단순이동 평균 61,400달러 부근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딱 요 근처에서 즉각적인 저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8월 23일 밤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이 거시경제 방향성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 방향성 세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담력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6%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 재료를 굳이 찾아본다라면 이 마운트 곡스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3,265개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는데 7억 8,400만 달러 규모, 이 가운데 12,000개가 비트 스탬프로 추정되는 주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젠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진 수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거의 다 지나간 모습이고 여진 몇 번 더 나오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 이벤트 정도로 이제 머지않아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이코의 애널리스트 아담 모건 메카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유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 중독 리스크가 커졌었던 4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더 많이 선택하곤 한다. 결국 이런 멘트는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수준의 멘트, 다시 말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하를 할 것인가, 몇 번 더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뉘앙스를 던져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그널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200일 지수이동 평균 59,300달러 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강세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62,000달러를 돌파하면 7만 달러를 향한 가속화가 확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안에서 좀 놀아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분기점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달러 인덱스는 추세선 돌파 이후에 급락하고 있다.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새로운 랠리 신호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역산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분석가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패턴 흐름이 되게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 3분기에 통합이 다 마무리된 뒤 이 4분기에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통합을 거치고 의미 있는 돌파, 그리고 통합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까지 스멀스멀 올라가다가 9월을 마치고 10월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부터 의미 있는 웨이브,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리본 상태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반감기 이후에 첫 번째 매수 시그널이 등판했다.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채굴자들의 수익 활동을 기반으로 한 해시리본에서 이 매수 시그널이 등장한 것은 반감기 이후 처음이다. 채굴자들의 항복을 이끌어내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은 작년 7월이었다. 작년 7월에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월, 10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환희의 시간을, 환호의 순간을 경험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올해도 과연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왠지 반복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연계지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르쿠 스틸랜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비트코인이 어제 랠리를 시도했지만 삼각 수렴 패턴 상방을 돌파하지 못했다. 다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지표는 반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랠리가 시작된다라면 65,000달러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삼각 수렴 이후에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표현은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5%포인트 차이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지금 재미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3%포인트 반등한 반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재료 왜 이렇게 한 번 더 뒤집혀진 것일까? 이 재료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니콜 셰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죠. 이 양반이 이런 인터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제3당을 창당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 표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의 당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제3당을 창당하게끔 계속 대선 레이스를 뛰게 되면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고 그거는 리스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대선 출마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것.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의 방향성은 이게 아니고 우린 이걸 원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의 지금 목적은 트럼프 진영에다가 우리 지금 대선 출마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니네 쪽으로 들어가면 자리 어떤 거 줄 거야? 몇 개 줄 거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진영에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해리스 당선을 지금 리스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캠프로 받아들이면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쪽보다 니네 쪽이야 라고 던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일로 와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당선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국면이 굉장히 아주 많이 흥미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판 한번 제대로 한번 세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머지않아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든 그런 멘트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를 하면서 단일화를 한다. 이거는 아마 비트코인에도 요 소식이 나올 때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거시경제적인 환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번 주 잭슨 홀 미팅, 요게 첫 번째 지금 재료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미국 대선 정치적인 재료인데 요건 조만간 큰 거 한 방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크 데이비스, 이 테저 트레저리를 보니까 어제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발행을 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대선판이 완전하게 한번 세팅이 됐을 때 뭐 그 시점이 될지 아니면 대선 이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매일매일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어제 1월 이후 처음으로 알트코인에서 큰 폭의 상승을 봤다. 앞으로 알트 시장에서 더 많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알트는 9월에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예상은 합리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연계시켜서 우리가 메시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3분기 말 그리고 4분기로 전환되는 시점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백업해주는 멘트들과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주 흥미로운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해시덱스가 현지 투자은행인 BTG 팩추얼이란 곳과 협업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게 되는 건데 8월 초에 전 세계 첫 번째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째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특히 지금 브라질이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고 엄청 빡세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SEC가 어리버리치고 있을 때 이렇게 남미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에릭 발투나스는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확률은 제로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2025년에도 승인 가능성은 낮다.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지 암호화폐 시장이 산다. 요건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도 참 이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 거라고는 참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해리스와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각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 그리고 대놓고 일론 머스크를 데려오겠다. 강요든 고문이든 활용하겠다. 혁신의 이미지를 엄청 빡세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 약간 고리타분하고 구악스러운 이 올드한 비즈니스맨의 느낌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 재료가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이 정도로 지금 변화를 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SEC 어떤 정책 스탠스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엄청 큰 폭으로 변화를 선회를 하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이기든가 요건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아예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요것만 놓고 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 뻥카구나. 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 이슈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